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혜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일부 강의를 듣고 있더니 약간 부담이 왔어요. 사실은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어저녁부터 잠을 못 잤다라는 거 그만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더러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딱 보면 친구가 많아 보이지 않죠. 네, 친구 많지 않습니다. 소유욕도 별로 없고요. 딱 하나 욕심 있는 게 오늘 이선영 대표님이 책을 주시던데 책 욕심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방이 요만한 게 있으면 3면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책 보는 거였고요. 그냥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중고 서적 가서 책 사는 게 취미였어요. 괜찮은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제 자식이 저 같은 사람으로 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집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고 여튼 그렇게 살다가 공부만 했어요. 제가 대학을 3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공부를 잘해서 그럴 것 같은데 공부를 더럽게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 오늘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갖춰야 되는 거, 이제 우리 팀한테 홈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을 했을 때 꼭 이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답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릴까요? 네. 첫 번째가 일단 강의입니다. 요즘은 온오프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 있죠. 감사하게 지금 이제 오늘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100번 이상 중 강의 듣는 것보다 이곳에 와서 한 번 듣는 강의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언어를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도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가령 외국인 중에 스튜어트 휴즈라는 분 알고 계시죠? 부분이 분명히 영어로 말하는데 혹시 가슴으로 들린 적 없으세요? 저 영어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그까지 깔아 듣겠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분의 표정이나 그분이 하는 제스처나 이런 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야 꼭 느낄 수 있는 거. 절대로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 오시는 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공부하러 가세요, 혹시? 우리 아들은 도시락 까먹으러 가던데요. 급식 먹으러 가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친구 만나러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당연히 공부만 하러 갈 거라는 건 부모의 착각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학교를 너무 버거워해요. 공부를 못해서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말이지 밥도 좀 까먹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석식을 학교에서 먹었마?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17살짜리가 자기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하더래요.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래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본인이 좀 이상하다. 엄마 나는 모르는데 엄청 손 잘 들거든? 아이들은 아는데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습관. 이곳에 오는 건 그냥 습관을 기르는 거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학교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많이 듣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이라는 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진짜 잘 듣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머리 검은 짐승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잘 듣고 있는지 제발 카톡으로 확인을 하시든지 적어서 한마디를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보고 한마디 적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모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분이 C세트도 드시고 디톡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프로모션을 걸면 꼭 거기다 C세트 디톡을 떠걸어요. 왜 그럴까요? 눈치가 없어 이제. 절대 그런 거 걸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먹는 제품은 절대로 프로모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멀티풀 크림. 이 크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돼요. 수분 크림 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당김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리프팅 돼요. 근데 리프팅을 왜 얼굴 낮바닥만 하냐고요? 다른 데 할 거 없으세요, 여자들? 가슴 발라도 돼요, 가슴. 그리고 나이 들면 어디 있어요? 팔뚝살, 또 있잖아요, 또 허벅지. 그래서 저는 온몸에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온몸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좋더라고요. 애원가가 돼요. 보통 이제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니즈에 맞게 주는 것도 프로모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냥 주지 마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명단 작성 해보라고 합니다. 홈미팅을 가거나 그분의 명단 작성을 할 때 조금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달라요. 자, 나이가 좀 어리시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와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업면입니다. 직업.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판매를 하는 옷이면 누구를 주로 알고 있겠어요? 아이들 엄마. 할머니나 지금 나이 드신 분의 옷을 팔면 왜 그리 열심히 적으세요? 집에 가서 안 보실 건데.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리즈 파악이 돼요. 리즈 파악을 한 다음에 뭘 하냐? 제가 지금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에 오실 때 나는 제품이 좋아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제품 때문에 왔다. 손을 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거의 대부분이 제품 때문에 와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비전이 너무 좋아서 유니치는 꼭 되고 말 거야.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래서 너무 비전이 좋아. 그래서 왔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반반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품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품을 먹여보는 게 좋겠어요? 사업성을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제품을 먹여보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명단 작성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군에 따라서 먹는 질병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분의 성격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복용량이 뭔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권유할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와서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제품 공부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메이 아니에요. 우린 누스키냐 허블라이프가 아닙니다. 왜 성분 공부를 해요? 이곳에 와서. C세트 누가 먹으면 돼요? 혈관 있는 사람은 싹 다 먹으면 돼요. 혈관 있는 사람은 싹 다 먹으면 돼요. 디톡스 누가 먹으면 돼요? 음식 먹는 사람은 다 드시면 돼요. 뭐 장, 위장관 복잡하잖아요. 자, 씹어서 먹어서 남겼어요. 관 있는 사람은 관이 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내 몸에 관이 있으면 다 드세요. 평생을 음식을 드실 건데 한 번쯤 디톡을 제대로 해보셔야죠. 기생충 때문에 내가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독소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뭔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 권유 제품이나 호수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적는다. 이왕이면 저는 성격 면에서 저렇게 보면 업무량에 말해서 쭉 이분이 이제 제가 명단 작성한 사람 중에 가장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대충 적으라고 성격 좋음, 성격 나쁨, 성격 더러움 이렇게 적어. 어떻게 알아? 저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스폰서는 너무 예민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샘플을 줍니다. 작업을 해요. 샘플을 줄 때는 아까 이제 명단 작성에서 클리어 스타트 팩 줄 사람 정해졌겠죠. 아까 사장님이 하셨어요. 해독해야 된다고. 해독을 줄 때도 3일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왜 3일 이상을 주지 않는지 알아요. 3일이 지나면 반드시 호전 반응을 느껴요. 똥을 다시 못 싸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잠을 좀 못 자거나 아침에 뭐가 찌푸하거나 문제가 생겨요. 보통 3일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와, 이거 내 똥이야? 네 똥인지 내 똥인지 구별 못해. 많이 쌌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좋으면 그때 봉품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제 딱 걸렸어. 한 달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럴 때 후속 조치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디톡이 들어갔을 때는 엔지겐이나 유산균이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고 디톡만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파트너 경우에는 클리어 스타트 팩이 들어가는 동시에 데몬스트레이션 해줍니다. 화이바 같은 경우. 화이바를 그 자리에서 먹고 남기라고 해요. 남긴 상태에서 그 엔지겐을 까준 다음에 시가에서 자, 위가 약한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굽겠죠. 움직임이 없으면 당연히 머물러 있는 시간 때문에 젤리처럼 될 거예요. 이걸 빨리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엔지겐이 들어가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엔지겐이 들어가는 게 수월하겠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제품을 많이 밀어넣어서 그분한테 제품을 판매한 거예요. 이왕이면 호전 반응을 부드럽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기라고. 이왕이면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서 빨리 좋아지길 원해요. 특히 여자들의 심리는 제품이 들어가서면 내일 아침에 딱 눈 뜨면 살 빠지길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혈관 청소했는데 내일 아침 고혈압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혈압을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C세트가 들어간 사람한테 후속은 이렇게 합니다.
정말 좋은 클리어 스타트 팩이 있어요. 입이 치매가로 들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왜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클리어 스타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클팩이 들어갔을 때 C세트가 못 들어간 사람한테는 C세트 자랑을 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로 천지 삐까리 혈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너는 못 먹어. 왜요?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 그러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분이 먹어서 좋아야 소개를 할 거잖아요. 좋아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데모는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TLC인데요. 특히 TLC 샘플은 일단 40대가 넘었거나 복부가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 자, 이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겠죠. 이분들한테는 4알 정도 먹여봐요. TLC 4알, 오메가 4알. 이분한테 제품을 주진 않습니다. 먹이고 시간 되면 또 먹여요. 다음에 가서. 그리고 물어봐요. 아침에. 네 소변은 괜찮드나? 아무 문제 없대. 근데 저는 알아요. 오줌이 시원하게 잘 싹쓸 거거든. 말을 안 해. 제가 여자니까. 다음에 가서 또 먹여봐요. 그러면 두세 번 하면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TLC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맛을 먼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강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테퓨올에다가 소이 같이 타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다이어트는 배가 고파서 못했는데 이 다이어트는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몸무게가 줄지 않아. 뭐가 준다고요? 사이즈가 줄어요. 제가 지금 62kg 정도 나가요. 예, 반응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 63 정도 키가 되거든요. 몸무게가 55kg면 저는 사사를 못 입어요. 상체를. 뼈만 남아서. 오, 네. 그런데 하체가 66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싫어해. 만질 게 없다고. 뼈만 남아서. 진짜 갈비뼈가 툭툭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62kg거든요. 5를 입어야 돼요. 상체는. 하체가 문제지.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빼는 게 가장 쉽다고 해서 공부도 더 쉽더라고요. 먹으면 빠져. 먹으면 빠지는데 이런 제품이 죄야.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 무슨 강조해야 돼요? 4, 4, 16이 아니라 10이라는 거 강조하시고 먹는 방법만 잘 알려주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샘플은 이렇게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거, 15분 뒤에 먹는 거, 밤에 취침 전에 먹는 거. 저는 대충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트너들이 저보다 이제 꼼꼼하고 이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이즈에 딱 맞는 빵집에 가서 이렇게 경동시장이 있더라고요. 경동시장에 가서 사이즈를 딱 사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쁘게 그 선물처럼 그거 있죠. 딸랑딸랑 호정에 내서 어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선물처럼 주는 거. 우리 일도 선물처럼 다가왔을 때 훨씬 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제품을 그냥 딸랑딸랑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품이 들어가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먹는 방법을.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모르니까 지나갈게요. 일단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면 먹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이버 먹고 페로웨이 드신 분도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써진 봉투 그대로 화이버를 두포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똥을 쌌니 못 쌌니 죽일려 살릴려 난리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봉투에 적어주셔도 박스에 봉투에 적어주셔도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전화 한 번 더 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 오른쪽 저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밑에서 보실 때 뚜껑을 엎어놨어요. 엎어놨는데 메뉴에 뭐가 있어요? 화이버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트 하나 딱 날리는 거예요. 빨리 드시지 않으시면 뚜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집에 반찬이 부족하면 아침에 흔들어서 밥그릇에 부어놓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딱 엎어보세요. 완전 젤라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칼로 예쁘게 썰어가지고 묵장 만들어서 묵 만들어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드실래요? 아니면 내장에 가서 움직임이 좋은 거 드실래요? 물어봐요. 저렇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모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여기는 능력 있는 직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드칼라들 있으세요. 선생님도 두 분 계시고. 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딱히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이 일을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클리어 스타트 판팩을 사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 작성시키고 샘플을 누구 줄 건지 그래서 고려해봐요. 자, 지금부터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살 뺍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다이어트가 됐든 디톡이 됐든 샘플을 제가 그냥 만들어 드립니다. 이때도 모든 파트너는 불가능하겠죠. 라인의 끝에 홈미팅 하는 곳에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콜드 컨택 도와드려요. 콜드 컨택을 제가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소회의실에서 10분 강의를 시켜봅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소회의실을 여는데요. 보통 이제 월수금 아니면 그 일주일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 중에 수요일, 금요일 날은 10분 강의를 시켜요. 디렉 이상의 모든 파트너한테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중에 콜드 컨택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양자기를 끝내주게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다이어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동안 시켜보면 뭐 하는 거예요? 스킬을 키우는 시간이 돼요.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거 콜드 컨택의 대가들이 몇 명 있어요. 자, 이분들은 시간이 나면 콜드 컨택을 하는데 일단 전단지 돌립니다. 돌려주고 인사만 한대요. 그 중에 자기한테 눈이 마주쳤거나 한 번이라도 웃어준 사람 다시 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정도 뽑힌대요. 그리고 말을 걸어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브리핑을 해준다는 게 짧게 에너지를 줄 건지 오아시스를 줄 건지 오메가를 먹일 건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추려주겠죠. 그래서 콜드 컨택이란 3번을 만나면 웜이 된다라고 해요. 2번까지가 힘들고요. 3번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처음 들어갈 때는 항상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이 말을 듣고 따라하는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10분씩. 해보니까 저도 되게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양자기는 개인적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양자기 해주죠. 그럼 이 기계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이 기계가 어디서 사냐? 자기가 처방할 때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양자기를. 생각보다 양자기가 키랑 몸무게가 제대로 입력되면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자기의 특징이 뭐냐면 어프로치가 쉬워요. 사람 소개를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개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특징이 이거 먹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더 때려 넣으세요. 지금 한 장을 먹었어. 보통 창업이 8개 들어가요. 한 사람한테,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후속 조치를 끝내기 주게 잘해요. 소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1,000만 원 정도 먹는 사람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 대신 이제 조금 나쁜 건 너무 부자들이 많으니까 생활비를 한 달에 2, 3천 써도 별로 돈이 아닌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엠버스드라는 단어가 나는 유니스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VVVIP도 있다면서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까르띠에 엠버스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까르띠에 VVVIP가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스폰서님 그 자리에선 7, 8억 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1,000만 원어치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좋아지고 그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후속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양자기가 좋은 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드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카드 받는 것도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10분 소회의실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예요? 이런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실컷 양자기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QI를 해주거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창업 세트 19만 1,800원 이야기해요, 안 해요? 190만 뭐 말을 하겠죠, 200만 원. 그게 낫겠어요? 30만 원씩 6개월이 낫겠어요? 30만 원씩 6개월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그 말 잘하거든요. 200만 원이요. 할부 얼마 하실래요?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30만 원 6개월요. 3, 6, 18. 아니면 25만 원씩 바로 앱에 들어가서 계산을 쫙 하는 거예요. 제품이 들어가면 3개월, 3개월인 3개월, 6개월, 6개월. 나누기 그 자리에서 한다라는 거죠. 이분이 100점 100승이에요. 창업 잘 봤습니다. 창업도 노하우가 필요한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소회의실에서 공부해요. 요즘 파트너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현재는 제가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연식이 어립니다. 어려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은 그럼 결론은 저보다 나이가 많겠죠. 근데 앞으로 저보다 나이 어린 다이아몬드가 많겠어요? 나이 많으신 다이아몬드가 많이 오겠습니까? 어린 사람들. 그래서 이 강의의 거의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분들한테 노하우는 그냥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카드 받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모든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비자로 만드는 능력이 아주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자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소비자지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사업자라는 거. 그런데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땠을까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서 저 사람은 바쁘니까 안 먹을 거야. 이 일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다른 일을 하니까 안 먹을 거야. 한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제품 안 먹던가요? 신명진 원장님 우리 제품 안 드셨어요? 드시잖아요. 근데 저분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드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냐고요. 저 사람은 내가 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본인 감각에 의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 오늘 내가 온 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감각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죠. 진짜 그날 기분 나빴는지. 사람이 와서 기분 나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각을, 판단을 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분을 무시해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감정을 제가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감정을 이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랑 딱 하면 일단은 자기가 끼어들고 싶으면 다 끼어듭니다. 바로 확 잘라요. 어떤 분은 대화가 안 되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볼일 봐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스폰서님 왜 미팅 중에 일어나서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속으로 그죠. 네가 말을 하니까 내까지 말하면 시끄러울까 봐. 속으로만 그래요. 당신이 말을 하니까 내까지 거들면 얼마나 그분이 시끄럽겠어요. 자, 시어머니가 2명인 사람이 좋아요? 3명인 사람이 좋아요? 1명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왜 그게 시어머니가 2명, 3명이 등장해요? 남편이 한 놈인 게 좋아요? 2놈인 게 좋아요? 3놈인 게 좋아요? 한 놈도 힘들어. 3명이 좋아요? 부인의 경우는 달라요. 부인이 3명이면 좋을 것 같은 사람. 부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낳아준 한 놈도 힘들어요, 저는. 한 놈도 힘들어. 잘 보세요. 절대로 시어머니가 2명, 3명, 4명 있으면 안 돼요. 4명이 갔는데 4마디를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10분 동안 떠들어도 40분이에요. 1분 동안 떠들면 4분이거든요. 그분이 좀 어설퍼. 그래도 냅두세요. 그럼 왜 모시고 갔는데요? 왜 모시고 갔냐고요? 미팅을 잘하고 싶으면 스폰서한테 그냥 의존하는 게 나아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급하게 칭찬해요. 프로모션 하나도 안 돼 있어. 우리 스폰서님은요, 준비를 나왔고요. 연봉은 얼마고 속으로. 부끄러워요. 제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그 말이 동시에 그분이 저를 만날 수 있게 프로모션 언제 하는 거라고요? 이전에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는 거지. 그 자리에서 제발 연봉 차이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돈을 얼마 벌어요? 차는 무슨 차 타고 웃자라고. 그 사람이 제가 어떤 차 타는지 관심 있대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혹시 이런 실수 안 하세요? 우리 스폰서님은 얼마 벌어요?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요, 서울에 갔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연봉 1억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눈에 차지 않습니다. 아니, 한 장소에 가서 6, 7억 긁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봉 1억, 애기게 우리 집 생활비도 안 되는데? 생활비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치는 뭔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 비전은 어떤 건지 조금 말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모션은 언제 하신다고요? 미팅 전에. 스폰서님 모시기 전에 이거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구분하는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신기하게요. 저희 엄마가 낳은 큰딸이 박미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깔이 조금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이곳에 오니 누구누구 동생이래요. 그런데 대구 센터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실을 저는 함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니니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안 됐었고 그때 이제 사파이어였어요. 우리 스폰서님은 로얄 크라운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스폰서로 생각하면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이라고 이름을 하니까 어려운 존재예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데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본인은 일주일에 미팅 있는 내내 들어갔거든요. 내내 들어갔어요. 그게 형제 자매라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와서 부부면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남매도 그럴 수 있고요. 조금 격리가 되는 게 좋아요. 특히 언제 문제가 생기냐? 현장에 가서. 야, 그거 한번 풀어보래. 한번 해봐라. 야, 아까 하던데 씨 하고 말로 말았잖아. 에너지도 이야기해줘야지.
디톡하고 났으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디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능 장애가 있을 때 먹는 거 뭐였어요? 클리어스타트 팩. 근데 오늘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들었거든. 마이바이옴도 이야기해야지. 그분이 볼 때는 둘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초자로 보일 거예요. 초자로. 그래서 호칭 정리하시고 반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게 웃기는 건 반말하는 사람이 지가 반말하는지도 몰라요. 반말하는 줄 모릅니다. 지금은 왜 반말하세요? 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녹음 한번 떠보세요. 녹음 한번 떠보면 우리가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생겨요. 제가 말하거든. 아싸 오늘도 이 말을 하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귀에 맴맴맴맴 돌아요. 안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녹음 뜬 거 아니면 오늘 한 거 생각을 했다가 그 단어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요. 반말을 잘 모른다. 그럼 녹음 떠보시면 얼굴이 새빨개지게 쪽팔릴 거예요. 그 쪽팔림이 생겨야 언어가 늘어요.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친구, 가족, 선후배, 직장 상사 이곳에서는 그냥 먼저 한 사람이 스폰서라는 것만, 업라인이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이어트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품 공지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제품 공지방을 파트너한테 맡겨본 적이 있어요. 속에서 천불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격이 꼼꼼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탈탈할 때는 굉장히 탈탈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박미주 대표님께서 비타민 C, 주요 기능 이렇게 해서 성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멘트, 음원 올려줬어요. 안 봐요. 누가 안 봐요? 내가 안 봐요. 내가 안 보는데 상대방이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비타민 C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용어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제품 공비원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방도 다이어트방을 운영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방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통 30일 정도에 끊어서 하고요. 10명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한 20명 정도를 다이어트방에 넣잖아요. 그 속이 시끄러워요. 못 봐. 근데 조용한 방은 망한 방이에요. 다이어트방이 으쌰으쌰 시끄러우면 굉장히 다이어트 잘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방이 조용해요. 조용하면 이 방은 망했구나. 그래서 보통 많이 할 때 60명을 한꺼번에 할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방 3개.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혼이 나간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떴나 감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1일차. 그래서 시작할 때는 똑같이 1일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드림보드도 시켜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만큼 살을 빼면 무슨 소용복을 입고 싶으세요? 당신이 이곳에서 성장을 하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으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와이를 가면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싶냐? 당신이 만약에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싶으면 앞으로 차를 원하면 어떤 차를 사고 싶냐고 물어봐요. 정말 가장 핫 이슈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와이를 가면 어떤 비키니를 입고 싶냐? 난리가 나요, 그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일요일 정도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화끈하고 즐거운 음악 한번 틀어보라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저는 뭐 한 거예요? 그분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열심히 그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당신이 이래서 살을 못 빼구나. 그리고 매일 먹는 음식을 올려요. 자,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양심 있으면 올립니다. 그대로 올린 사람은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해요. 우리는 보통 18kg 이상은 잘 빼요. 세미나랠리 와서 꼭꼴들 보세요. 그분들이 물어봐요. 저분들이 모델이냐 직원이냐 이렇게 물어요. 보통 살은 거의 대부분이 PD 이상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방 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누군지를 다 알아요. 아, 이분은 어디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이 있구나. 다음에 제가 프로모션 하기도 너무 좋고 비전 제시하기도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점을 발견하는 습관. 자, 저를 보세요. 저의 장점 100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으시죠? 그러면 본인의 장점 100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으시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딸내미가 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장점 10가지 이상 적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기는 숨도 안 쉬고 두두둑 적었대요. 왜냐하면 저런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아이들한테도 합니다. 네 장점이 뭐야? 너는 뭐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얼굴만 장점이 10가지가 넘어요.
사장님은요, 눈썹이 되게 예뻐요. 쌍꺼풀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오, 눈이 깊어요. 안경이, 동그란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 이것도 장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점 이야기랑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려요. 날씬하고 예쁩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장점은 내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이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내일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럼 검정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검정색도 잘 어울리네? 흰색도 잘 어울리네. 그 벌써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쌍꺼풀을 했는데 좀 이뻐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쌍꺼풀을 해서 예쁜 건 본판이 이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점을 어느 누구든지 장점을 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칭찬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칭찬을 이렇게 해요. 예쁘십니다. 개뿔. 예쁜 사람들한테는 예쁜 게 귀에 안 들려요. 날씬하십니다. 늘 평생 날씬하다고 들었는데 개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칭찬이 있어요. 예쁜 사람이 해필이면 손도 예쁘네. 손은 왜 그렇게 예쁘세요? 손가락도 굉장히 길고요. 손톱도 내일 하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는 습관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아요. 디렉터방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프로모션은 넘기겠습니다. 디렉터방에는 따로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마다 읽으면 기분 좋게 하는 문구 하나씩 올려요. 아침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문구가 딱 떠오르면 하나 오릅니다. 그중에 요즘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 넘치면 오만이 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오만이나 교만이나 거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죠. 오늘 제가 오만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 거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속에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부심이 너무 넘쳐도 타인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문구 하나 딱 올려요. 그렇다고 그들이 답글을 하게 기다리진 않습니다. 이건 내 자유예요. 힘을 줄 수 있는 언어들을 매일 아침 올리는 거.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 이틀 쉽니다. 실제로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요. 장점이 뭐냐고. 근데 저렇게 장점을 제가 아는 사람은 100가지 이상 적는 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품방에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올리는 겁니다. 암을 연구를 해봤더니 암이 주로 당분을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분을 먹고 사는 암한테 비타민 C를 주입을 하면 굶어 뒤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유튜브 보고 공부를 매일 아침 한 다음에 단어를 축약해서 올립니다. 요즘은 병명을 올려요.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축농증을 만났다. 그럼 축농증에 좋은 제품들 한번 올려보고 축농증의 증상이나 지압을 하면 어디에 좋을 것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한테 본인들이 올려요. 그리고 더 좋은 사실은 어제 내가 만났던 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약 3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는 오메가3입니다. 수족냉증, 손발 저림, 내 문제가 있으면 몸 구석구석에 비를 주고요. 옛날에는 사진 한 장 찾는데도 시간이 꽤 썼어요. 요즘은 귀찮아서 지 맘대로 씁니다. 사진만 딱 봐도 그게 어떤 물건인지 딱 튀어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이 사진 예쁜 거 있으면 스크린샷 하는 게 취미예요. 인스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여기다가 써먹어야지, 저거 저기다 써먹어야지. 저는 눈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겨운 걸 싫어해요. 지겨운 거. 그래서 조금 산뜻한 거 있으면 무조건 골라서 글그램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실제로 우리 딸이에요. 에비다문에서 좀 못생기긴 했습니다. 동안이 되고 싶으면 모세혈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뭐가 있어요? 셀룰라 베이직. 그래서 진짜로 셀룰라 베이직 먹으면 모세혈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이 죽은 게 홍조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C세트와 셀팩. 아직도 사업을 한 지 오래됐다 남아있다. 제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키미가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뒤통만한 본펌이 좋아집니다. 본판이 맑아져요. C세트를 먹으면 키미가 가라앉아져요. 셀팩이 들어가면 실필줄이 없어져요. 특히 눈에 실필줄 터지는 거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질 때 반응들이 있겠죠. 많이 터졌다가 들어가는 증상들은 반드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퍼가도 좋은 거. 그렇지만 다음에 또 제가 셀룰라 베이직을 올릴 때 전문 거 쓸까요?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2번 올리잖아요? 안 봐요. 2번 올리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이거 먹고 나한테 증상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바로 그날 전화가 오거나 파트너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저는 이제 책 읽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책 읽을 때 정리의 힘이라는 윤선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혀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놈을 한 명 봤어요. 우리 아들요. 전혀 미동이 없는 놈 하나 봤다니까. 제가 낳은 놈 외에는 정말 변화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어야 사람도 정리가 되고요. 시간도 정리돼요.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하죠. 저는 6시나 5시 반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집 꼬맹이가 30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같이 일어나요. 엄마 어디가? 업어줘 포대기로 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늙어서 포대기로 업어주기 힘들은데 우리 딸은 자기 엄마가 늙은지 알아요. 포대기로 업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포대기도 업어주고 열심히 제가 기톡을 합니다. 하이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도 그거 줘. 하이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맛이 없죠. 하이바는 맛이 없대요. 조금 남겨줘요. 그래서 아침마다 카도 나랑 기톡을 해요. 그래서 TV 틀어주고 밥 먹을 거 챙겨주고 단무지 좋아합니다. 단무지도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약간 꼬들꼬들한 단무지 되게 좋아요. 그럼 김밥 싸달라 그래서 김 한 줄 밥 놔두고 단무지 네가 알아서 셀프야 그러고 이제 저는 일을 하고 나와요. 그렇게 하는 그는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을 못 하세요. 아이가 저보다 어린 나이 혹시 있으세요? 저 올해 49이에요. 49인데 네. 20대 부작용으로 아기도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난자가 너무 팔팔하니까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대요. 사양한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라 그래요. 네, 아기를 너무 업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할 곳을 찾으셔야 돼요. 자, PD 이상이 와서 골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프에 미쳐 있으시면 안 돼요. PD 이하는. 어디에 정리를 하고 어디에 시간을 쓸 건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책부터 한번 권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죄송하지만 이 일을 할 때 외적 자세는 100%입니다. 100%예요. 자, 이분들이 뭘로 보이세요? 연예인? 이분들 뭘로 보여요? 얼굴 빼고. 의사예요. 뭘로 보고요? 옷으로 보는 거죠. 이분들의 직업은 뭘까? 이분의 직업은 뭐예요? 상동일? 판사. 검사는 아닐까요? 왜 판사 같으세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해요.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옷차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는 뭔지 어느 날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저보고 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겠대요. 대가통이 밤톨처럼 생겨서. 제가 머리가 짠 거예요. 앞뒤 동글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머리가 밤톨처럼 생겼으니 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여자 같으면 한번 고민을 하겠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9년째 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미장원 언니가 우리 동네 헤어샵 언니가 맨날 우리 남편보다 머리를 짧게 잘라요. 지금은 제가 7년 차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면도를 했어요. 뒤에. 제가 털 중에 옥티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장원을 3일에 한 번씩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밀어요 그냥. 제가 잘랐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어울리죠. 네, 어울릴 거예요. 반응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그 사람 직업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정하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깔끔하면 더 좋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외모면 훨씬 좋을 겁니다. 색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블랙을 입고 빨간 루즈를 하면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화장도 안 하죠. 아주 무섭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속으로 누구랑 전쟁을 일으켜가 전쟁. 저 사람 컨택해야 되는데 제가 기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 흰색 옷을 입어요. 빨간색보다 더 강렬한 색상. 흰색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흰색 많이 입어요. 흰색 밍크도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뭐해 보이려고? 스파크 일어나게 보이려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무 강해져요. 제가.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기가 세요. 기가 세대요. 저보고. 죽었는데 기가 세대요. 뭐 한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뭘로 죽여놨어요? 옷으로. 제가 오늘 다이어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옷 입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입지 않습니다. 새카맣게 입어요. 까맣게. 뭐예요? 나 살 뺐다? 나 이 정도면 날씬하지. 그러니까 니네들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으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부드럽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저는 주로 갈색을 입거나 색깔 있는 옷을 입어요. 그렇다고 옷이 많냐? 그러지 않습니다. 옷장에 뒤져보면 새 옷이 없는 거지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근데 늘 입을 옷이 없어. 새 옷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옷장을 뒤져서 내가 누구를 만날 건지
특히 여자를 만나는데 가정 집안에 집에 있는 아줌마예요. 화려하게 입으세요. 그때 이쁘게. 에이씨 나 일하니까 이렇게 이쁘지. 너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옷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자세는 이 일을 할 때는 100%입니다.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무조건 사람 빼고 오세요. 또 하나 얼굴 커요. 근데 뻘게 얼굴이 빨개. 여기다가 나비 넥타이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여기다 터들넥 좀 입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 답답해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V넥 아니면 입지 마세요라고. 미안한데 이렇게 피드백도 해줍니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옷 하나의 V넥 때문에 그 사람이 시원하게 보여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살도 많이 빠져 보여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이미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저는 중간의 이미지도 되게 좋아요. 엉덩이가 너무 크니까 가려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 엉덩이 때문에 제가 골프를 가잖아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근데 골프복은 다 달라붙어 있어. 저도 이선영 대표님처럼 미쉐리 같은 스타일 입고 싶어요. 못 입어요 근데. 치마? 아유 꿈도 못 꿉니다. 다리만 보일 거예요. 다리만.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요. 엄마 다 좋은데 내 다리가 있지. 엄마를 너무 닮았어. 키가 170인데 다리 보면 무서워요. 근데 아이 때부터 표가 나더라고요. 30개월짜리 딸도 다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적 자세 강의입니다. 강의가 있거나 책을 읽거나 많이 읽으셔야겠죠. 많이라는 건 다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읽어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가 오늘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기능 아니면 환경, 기능 개선, 환경 개선. 그게 클리어 스타트팩과 마이바이옴이었어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오늘 제가 3번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그 단어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철 사장님이 그 강의를 했지만 그건 누구 걸로 만드는 거라고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를 읽어도 내 거 만드는 단어 있어야 돼요. 강의를 한번 들어도 내 거 만드는 거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 안 되면 돼요. 자, PD 이상이다. 그러면 리더십 불분의 법칙을 반드시 두고 계속 읽는 거예요. 아마 눈물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머물러 있으면, 멈춰 있으면 나 때문에 파트너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성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일단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나의 브랜드는 좋은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전 좋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거는 그냥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뭐하기 딱 좋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부탁할 때 누구한테요?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인간한테 부탁을 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한테요. 이미지 변화는 하셔야 돼요. 거절도 능력이거든요. 모든 걸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거절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올리는 거예요. 내 상품의 가치는 내가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도 하긴 너무 어려운데 다이어트 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 다이어트 대가가 되면 돼요. 저도 지금은 제가 제품 강사 아닌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품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들 마음이지만 그렇게 불려주면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리더십이었거든요. 스피치였습니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저번 달 스피치를 제가 뭐 한 줄 알아요? 저는 보통 3줄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안 써요. 그것도 긴장되는데 어떻게 말을 길게 해? 말 길게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비전 제시를 잘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올려야겠죠.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비전 제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시 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4시 반까지예요? 분위기는 아닌데 계속 하라 그러는데 이 분위기가 뭘까요? 비전 제시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 차트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지금 이 환경이 일이 잘 될까요? 우리는 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건강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왜 돈도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올해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한꺼번에 핀 거 아세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이 굶어 뒤진 거는 아세요? 네. 시계불로 꽃이 피어서 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역순화되고 있대요. 시기를 못 맞추는 거, 이 자연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 원인은 지구온난화였습니다.
지구온난화했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의 공통사항은 박쥐가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많이 오겠죠. 왜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박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균이 2.7개래요.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는 박쥐 종을 찾았더니 50종이 넘더랍니다. 얘들을 싹 찾아봤어요. 그때 이 바이러스 종이 몇 가지였을까요? 100가지가 넘어요. 앞으로 온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주 올까요? 천천히 느리게 올까요? 빨리 오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에서 살아야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엄마가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회사가 19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지금 갑자기 뭐가 느껴져요? 위기의 시기. 저는 30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장 환경이 좋아야 되고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부터 오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이러스가 와서 많이 죽은 사람, 당뇨 환자들. 두 번째 폐질환 환자들. 그 다음에 아주 건강했는데 면역력이 너무 강한 아이들 죽었어요. 백신 때문에. 요즘 장례식장이 미어 터져요. 그거 혹시 아세요? 미어 터져요. 돌아가셔도 초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왜 유독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질문을 해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 사내 말씀 보고 열심히 웃었는데. 그래서 현실 파악을 조금 하게 도와줘요. 그러면서도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너무 무섭게 만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홈미팅 준비를 시킵니다. 데몬, 제품, 사업 설명, 보상 훈련. 저는 여기까지는 디렉 이상은 다 준비를 시켜요. 디렉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 종목을 정해서 다 하라고 하고 인원이 적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시킵니다. 어지간하면 PPT까지 준비를 하라 그래요. 저희 노트북이 터치가 돼요. 그 자리에서 30분 이내에 다 보여줄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제가 이게 왜 그게 가능했냐고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프라인이 안 돼요. 그럼 온라인으로 써야겠죠. 1대1이나 2대1에 강해져 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강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적게 되어 있어야겠어요? 많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한다는 거. 스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렉부터 이디렉까지는 절대로 스폰서 나열을 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누구 족보 따지러 와요. 족보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제품 먹고 좋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여기 오신 분한테 비전 제시가 됩니다. 아, 저분은 저거 먹고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PD 이상한 제품 이야기보다는 이 일의 가치나 왜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맞게 스피치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직업에 가 있고 어떤 스피치를 할 거고 우리 파트너는 어떤 직업을 갈 거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아주 짧게 찰나에 연습이 가능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눈 뜨면 머리가 깼잖아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있어서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스피치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버럭 오바마가 있었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강의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조금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자주 봅니다. 호스트. 홈미팅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호스트는 예를 들면 저같이 강사가 왔어요. 하루 전에 연락하라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일날 연락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강의가 조금 많아요. 어제도 줌으로 보셨을 거예요. 꿈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같이 강의가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메모리가 되게 괜찮은 메모리였거든요.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홈미팅을 매주 가더라도 스폰서님이 가는 날은 업라인이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주소 다시 주세요. 당연히 내비가 있겠지. 내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소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아침 일찍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점심시간이 걸리면 밥은 어떻게 먹을 건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호스트예요. 호스트가 영어로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리고 주인이 예를 들면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가 끝났으면 강의를 1분 정도 한마디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가 어땠다라고. 근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강의를 누구처럼 써머즈를 해요. 자,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오늘 강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풀어주는 데도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요. 더럽게 기분 나빠요.
진짜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더럽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뭐 한 거예요? 호스트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게 호스트 역할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홈미팅에서. 홈미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송혜 선생님이 몇십 년 동안 천국 노래자랑의 MC가 됐냐? 호스트 역할을 끝내주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분이. 자, PD 이상은 시간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표가 일주일에 월요일이다. 우리 시간표가. 그러면 첫 번째가 되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핀이 높은 사람 써요. 두 번째는 계속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갓 PD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그럼 PD 쓰시면 돼요. 자, 루비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핀을 조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딱 처음에 왔는데 와, 다 저렇게 하나 보다.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의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짜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섞어서 짜줍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분 모두가 호응도가 생겨요. 누구든 모시고 와도 되겠구나.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PD들이. PD 이상이 시간표 짤 때 하는 겁니다. 제품 숙지는 PD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한번 볼게요. 이게 염증인지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장 청소가 안 되는지 죄송하지만 네이버 오빠한테 물으면 싹 다 나와요. 쇼그렌 중국은 몰라요. 싹 다 나옵니다. 아, 건조한 거네. 건조한 거네. 그럼 건조할 때 뭐 많이 먹이면 돼요? 물 많이 먹이면 되잖아요. 열이 나니까 에너지 먹이면 안 되겠죠. 그걸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 박사가 되었을 거예요. 유니시티 박사. 자, 강사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은 처음 초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사업이라면서요. 사업인데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데 1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있어요. 사업으로 보이겠습니까? 나는 1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1억을 이야기를 해요. 사업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첫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온라인은 상관이 없겠지만 오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폰서 미팅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끼어들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료는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겁니까? 스폰서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겠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나 제품이나 샘플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땅 파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은 내가 알맞게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은 진짜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이분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없을 것 같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가면 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 칭찬을 꼭 해주고요. 이분은 뭐가 돼도 될 뿐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제품이든 비즈니스이든 수익이든 뭐든지 싹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이분하고 해결하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을 믿고 따르면 분명히 사장님이 가고 싶은 그 길에 가 있을 거라고 이분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없었어요. 자, A-A-A2-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은 저는 저분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전화해줘요. 오늘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자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은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잘 쓰던가요? 남자의 돈은 어디서 나온다? 부인 주머니에서 나온다. 예, 돈은 남자가 벌고 주머니에서 누가 돈을 결제를 한다고요? 부인이. 꼭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고요. 이런 말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제품 쓸 때까지 사 드실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그냥 주라 그래요. 일주일 단위로. TLC 오메가 주시고요. 비전 오메가 주시고요.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남자들은 빨리빨리 먹여보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부인이 오더를 안 내려줘서 못 먹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담 굉장히 중요해요. PD가 있어요.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PD, 사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럼 PD가 PD한테 상담을 한들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파트너한테 항상 잘하는 거 먼저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이 잘 될 거고 우리 함께 영원히 친구로 지내자고 저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요. 홈미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고
피드백이 될 때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잘해. 다 잘하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스폰서님 코디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그래요. 비비고요. 스폰서님 코디 한번 해주고 싶대요. 내가 옷을 너무 못 입나?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차피 옷이 많으면 머리가 지진이 나요. 힘들어요. 옷을 골라 입는 자체가 머리가 아파요. 이상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가 무슨 옷 입고 갈지 몇 벌이 없어야 돼. 대충 아까 그랬잖아요. 블랙을 입을 건지 부드럽게 입을 건지 아니면 반을 죽여놓을 건지 이렇게만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힘든데 이분이 볼 때는 제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문제가 있어. 가방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손에 딸랑딸랑 핸드폰 하나 들고 가는 거. 머리는 이만큼 풀었어요. 완전히 미인이에요.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은 모델 뺨치게 입습니다. 예뻐요. 근데 너무 예뻐요. 일이 될까요?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프로모션 잘하고요. 제품 잘 먹입니다. 이분은 창업 180만 원, 200만 원 잘 들어가요. 오늘 10명 만났잖아요. 그럼 9명은 들어갈 수 있어요. 능력자죠. 화 안 냅니다. 다 들어줘요. 인사도 어떻게 하냐면 90도로 인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저 앞에까지. 계단 밑에까지 걸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뻐요. 근데 이제 젊은 남성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한번 꼬셔볼까나?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머리는 이왕이면 묶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옷도 그래요. 어디 그 구멍이 나는 옷이 그렇게 많은지 막 판치기 빵빵빵빵 되어 있어요. 제가 제발 머리는 좀 묶고 옷은 조금 가렸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핫팬츠 같은 걸 입고 와요. 그러면 그날은 제가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요즘은 안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피드백을 할 때는 기분 나쁘지 않게 옷을 예쁘게 입고 온 날만 칭찬하기.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언어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좋은 거래요. 그런 데보다는 그리고가 좋은 거고. 자, 저분이 살을 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시켜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C세트를 먹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당뇨약을 끊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나 말고도 먹는 사람 많은가 보네. 나 말고도 먹고 좋아진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믿음이 가져지겠죠. 방법과 방향이 있습니다. 방법은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창업 쉽습니다. 하다 보면 컨택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틀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골프로 따지면 비거리가 조금 높은 좋은 편에 들어가요. 근데 페어웨이에 공이 없어요. 분명히 공이 잘 갔거든요. 잘 갔는데 없네. 네,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내리막은 190, 200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오, 괜찮. 제 다리를 보세요. 얼마나 비거리가 잘 나오겠는지. 근데 페어웨이에 없다니까요. 문제는. 제가 무서울 때 제가 유튜브 22도로 150은 때릴 수 있어요. 그날은 엔주비 먹고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이. 근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방향을 잡는 게 큰 미팅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PMC. 조금 있으면 중급자 과정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원데이가 있을 거고 S&P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또 방향을 가장 잘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 잘 보시고요. 누군가의 벤치마킹이나 어느 어투, 행동 이것도 좋은 거 있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꼭 성장을 물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른쪽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조조칼국수라는 있어. 들어보신 분? 조조칼국수. 코로나 때 가장 성장한 칼국수 집입니다. 네. 근데 어디가 혹시 본 적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대구. 3개가 있고요. 4번째가 경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우리 파트너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스폰서님 혹시 조조 칼국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조조 칼국수는 아침에 먹는 칼국수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조 할인돼요? 이랬더니 아니요. 지금 핫 이슈되는 칼국수 집인데 그걸 모르냐 대구 사람이. 제가 대구에서 잠만 자가지고 잘 모른다. 근데 제가 이제 동죽이에요. 동죽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저걸 포장을 해서 그대로 음식 조리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팀이 따로 있대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러면 그 레시피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건 몇 천만 원, 있는 걸 만드는 건 몇 백만. 재밌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조조 칼국수가. 그런데
이 칼국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변화에 적응했다라고 봐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대를 한번 갈라볼게요. 제이 플라를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이 플라. 안다. 이분은 밀레니엄 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오, 연식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만 알 것 같은데. 모른다.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예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1760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이 플라가.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전 세계 가수들이 내 노래 좀 불러줘 제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엔터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성격 테스트를 예를 들면 나는 아직도 혈액형으로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혈액형으로. 혈액형으로 AB, A형, 트리플 A 아니면 뭐 무슨 B형, O형 이렇게 같이 사람을 판단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밖에 없어요. 있을 텐데 이분은 나이가 들었다가 돼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MBTI 정도로 성격 파악을 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좀 젊은 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책을 보나 문화를 보나 이제 문화 콘텐츠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네들이 누구예요? 미래의 선두자들, 미래의 리더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건 뭐냐? 요것도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의외로 20대, 30대들은요. 제품을 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주면 꼼꼼하게 잘 봅니다. 어설픈 우리보다 나아요. 아주 꼼꼼해요. 구글에 찾으라 그러죠. 그럼 파파고한테 물어 잘 찾아봐요. 어른들이 우겨요. 아우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야야 손해본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할 때는 먹을 때까지 하면 돼요. 창업할 때까지 하면 되고요. 소개할 때까지 하고 사업할 때까지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로 저렇게 해서 정말 멋진 매거 3명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는 게 지겨워 죽겠대. 바이스라이프는 이런 거야. 이렇게 먹어봐. 또 가면 또 가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더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어라 창업 먹어보니까 좋네. 사업을 해요. 그런 사람이 3팀이 있다니까요. 그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지속적인 관심에 먹을 때까지 또 하나 창업할 때까지 소개할 때까지 아니면 사업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요. 박미주 대표님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 스폰서님은 마무리할 때 신경 엄청 써요. 행사장에 가장 먼저 오고 행사장에 가장 늦게 가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꼭 이런 이야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오늘 몸살이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난대요. 세미나를 끝나면. 혹시 누군가가 스피치 할 때 열심히 적는 모습 보셨을까요? 적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무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무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가 돼요. 그렇게 해봤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볼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이 콘피 짜면서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성공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걸로 위주로 해보자. 남이 한 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걸 해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만 날이다. 우리 오늘만 특가하면 열심히 홈쇼핑에서 물건 사죠. 오늘만 날인 거예요. 오늘만 날이면 화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술 처먹는 남편이 오늘 들어와도 별로 화 안 나요. 오늘만 날이니까. 오늘만 날인 거예요. 오늘만 날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만 날이다. 오늘만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늘처럼 오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야 내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너무 아낌없이 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아낌없이 써요. 그래서 오늘만 날인 것처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